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197페이지에 개발행위 기준 5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요건입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면적 요건입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쪽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숫자와 관계된 사항은 지금 당장 첫 공부할 때 외우려고 하면 공법이란 과목이 진짜 공부의 공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아예 자포자기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 회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쯤이면 한 번씩 뒤져보는 그런 곳으로 해놓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개발행위 허가 면적 요건을 눈에 익혀놓으신다면, 익숙하게 해놓으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크게 외우지 않고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공부할 때는 면적 요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만이란 말만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 1번 동그라미 A번에는 도시 지역과 관련되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0,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미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리지역, 묵림지역 묶어놓습니다. 각각 3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2번과 관계된 사항은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시험의 내기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경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2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싶으시면, 그래서 100점 맞고자 하는데 나는 95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해놓는 부분이 바로 2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90점 이상 되었을 때 그때 한번 보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얘도 100점 맞고 싶을 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성장 관리 방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사실 공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막 첫 걸음 시작했는데 성장 관리 방안처럼 뒤에 나올 내용이 미리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싶은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행정계획에 적합한 때에만 허가받을 수 있고 위반하면 허가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죠. 개발행위 허가받아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면 사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미 공익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참고 삼아 우리가 함께 볼 게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허가권자이죠.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관하여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부터 의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시행자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합.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들의 연동 기반설 쳐놓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 함께 살펴보시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2003년도에 제정된 목적은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 이걸 확보할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을 제정했고 저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을 개발할 목적으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공익사업과 관계된 집행에 해당되는 반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기환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확보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되게 되면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고 규모는 큰 겁니다. 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규모 작은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정리하셨던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대상 절차로 함께 정리하기로 했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쌓아놓는 행위, 토지 분할 6가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자주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저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가장 자주 시험에 나왔던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이 붙어있는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을 위한 응급조치, 최근 코로나와 관련되어 응급조치가 다수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와 관계된 경우에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다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그 지목 변경이 전답 사이라고 하면 허가 대상 아니죠. 그리고 녹간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다만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시켰습니다. 양식장이라 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인데 양식장 만들기 위해서는 웅덩이라는 것을 파놔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부지가 도로 용지로, 학교 용지로 결정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웅덩이는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대상과 관계된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되셨다고 하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추후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는 신청서에 기, 환, 경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관한
제출을 하였다고 하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 받았다고 하면 개발행위에 착수할 수 있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금사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지어진 지 10년, 15년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1층 부분에 준공금사 일자 몇 월 며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여기 준공공사는 허가 내준 자가 허가사항을 가장 잘 알고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계된 계략적인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우리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고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죠. 그런데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고자 하면 크게 세 가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받고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적 요건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규모 큰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고 규모 작은 개발 행위는 특광시군에게 개발행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 허가제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은 규모 크다, 작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무엇 이상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엇 이상, 그리고 개발행 허가 대상인 경우라면 무엇 미만으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 허가는 사익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으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 허가 대상인 건축물 건축의 목적이 위락시설이라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죠.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부합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는데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있습니다. 학교 예정제, 개인 사유지라 해서 엉뚱한 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기환경입니다. 기환경에 적합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2번, 3번, 한 5번까지 국토계획법을 정리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서 전체 흐름 체계 잡아 놓는 것이고요. 이제 충분히 자신 있다고 하면 저 면적 요건,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토계획법을 익숙하게 되었다고 하면 세 번째까지는 이런 체계 속에 전체 흐름 잡아 나가고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5번 동영상 들을 때까지 이 체계 속에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에 면적 요건과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면적 요건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리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개발행 허가 요건을 각각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 미만, 30,000 미만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으시면서 우리 30,000제곱미터 미만이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3곳이거든요. 만약 적용되는 용도 지역이 4개였다고 하면 40,000 미만이었을 것이고, 5곳이었다고 하면 50,000 미만이었을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가행정청이 제정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자주 개정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평생간 이 업무 담당한다고 하면 숙련도가 높지만 순환 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일하고 다른 업무 담당하고, 다른 업무 담당하던 분이 이 법을 집행하게 되면 익숙하질 않죠. 각종 신청서를 받았을 때 공무원들이 법 집행함에 있어서 헷갈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30,000제곱미터 미만이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몇 개? 3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 비도시지역 중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 요건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고, 30,000 이상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요건 중에 가장 소규모이죠. 그러면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도시 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자를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저 5는 뭘로 보인다? 2자로 보이죠.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몇 곳? 2곳. 도시지역 중에 보존녹지역과 비도시지역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5,000 미만 이하 됩니다. 그리고 10,000제곱미터 미만이 적용되는 곳은 바로 4개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4곳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다만 숫자와 관련되어서는 언제부터 공부한다? 모의고사 보기 하루 전날. 실제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잠깐 확인만 하시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숫자와 관련된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는 우리 양가로 2번과 3번 묶어놨습니다. 양가로 2번, 3번은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이제 양가로 3번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업 장소에 개발 행위 허가받아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면 사업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개발이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 허가 내줘도 시행자의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물어보는 것이 의견 청취이죠. 수렴하는 것이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된 의견 청취.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관리청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민 의견 청취는 없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시행자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고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의견 청취. 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허가받고 동네 사람들 의견 듣고 개발행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개발행 허가 신청자가 동네 사람들 민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 건축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는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다. 허가권자 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 건축하는 자가 알아서 모든 민원 해결하고 개발행 허가 신청해야만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지역에 내가 살 집을 만들거나 일정한 시설 만들고자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마을 발전기금 얼마씩 내라 요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내줘야만 건축물 건축하고 그 지역에 정착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텃세 심한 동네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신청자가 해결하는 것이지 허가권자가 주민 의견 청취하고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견 청취에 대한 세 가지 잘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시행자 의견 청취는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국토의 개 및 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5번 기반설, 4번 환경, 경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열거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개이다? 3개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계된 검토 사항 옆에다가 탄력적 요건이라고 해놓습니다.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 법 적용하고자 할 때 탄력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허가 요건을 조금 달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부족하다고 하면 각종 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용적률 올려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각종 대책을 마련해놨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공공이 주도하는 비중은 한 20% 안쪽이면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물량이 80% 이상이거든요. 이 공공이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주택 가격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이번에 나온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절대적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2021년도에 규제 완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면 실제 주택 공급 물량이 트지기 시작하는 것은 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주택 부족 현상이 절대적이고 이때까지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걸 차단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 개발인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규제를 완화시키는 탄력성도 요구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인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제 2번 개발인 허가 기준에 관련하여 검토사항 옆에다가 탄력적 요건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시가 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 용도와 관련되어 한 줄 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주, 상, 공은 시가와 용도에 해당되고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따른 용도 지역의 제한. 이것 용도 지역 지정되었을 때 행위 제한이죠. 그 행위 제한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 상, 공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유보 용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부터 완화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 지역. 앞으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유보 용도에 대해서는 자개생이란 말로 대신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 지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시가화 용도라 하고 저 시가 용도의 경우에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개생,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자개생의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이겠습니까? 생산관리이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 뒤니 생산관리지역이죠. 이러한 곳을 유보 용도라 하고 저 유보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전 용도입니다. 6개 용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 용도라 표현합니다. 도시계획 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강화 주청했습니다. 보존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이러한 5곳이 보존 용도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력 요건에 대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주상공의 경우에는 개발인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그대로 적용하고 보전 용도의 경우에는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이 보전 용도인데 여기 농림 지역에 용도 지역과 관련된 허가 기준, 행위 제한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통상 농림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기 때문에 규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인 농림지역에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100평의 80%에 해당되는 최대 80평까지 연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담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땅은
50평, 30평, 많아도 100평 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의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가 1000평, 10,000평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왕복 2차선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 농림지역에 왕복 4차선, 8차선 존재할 수 없겠죠. 도로변의 땅에 토지 면적이 10,000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용적률 80% 적용해서 이곳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게 대충 8,000평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작은 건물이다, 큰 건물이다. 큰 건물이고 이러한 건물이 만약 아파트 형태로 또는 이마트 같은 형태로 사용되게 되면 이 건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줄 서겠죠. 해당 지역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개발행위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존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자개생에 해당되는 유보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걸 함께 보셨는데 여기 자개생의 경우에는 보통 주상공이라고 하는 도시적 외곽에 자개생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적은 서로 연속된 경우도 있지만 분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적과 도시적을 연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데 도시 외곽에 형성되어 있는 자개생에 왕복 4차선 또는 왕복 6차선의 도로가 확정된 자개생 유보 용도라고 하면 그 주변에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더라도 충분히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농림지역처럼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만 형성되어 있는 자개생에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유보 용도의 경우는 기반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이곳에 하나 제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라는 것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특별히 주상공인 시가용도는 제외하고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의 경우는 앞서 보셨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죠.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는 분야별 검토사항, 그리고 옆에 페이지는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글씨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공부할 때는 나는 평상시에 공법만 공부하면 한 90점 나오던데 저 점수를 95점으로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에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놓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나는 그런 것까지 잘 챙길 실력이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04페이지까지 서술되어 있는데 이쪽은 건너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학문하기 위해 이 분필 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용도와 전문가 되고자 하는 용도 사이에는 공부량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204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잠깐 지었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함께 봐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과정에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고 하면 법에서는
5가지 요건을 서술하고 있지만 크게는 면적에 관한 요건, 크다, 작다, 작다, 미만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되죠.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환경 갖춰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거든요. 주상공은 그대로 적용하고 유보 용도, 자개세입니다. 보전 용도, 농림 지역 등이죠. 이러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더라. 그 책에 잡아놓으시는 게 공법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204페이지를 봐 나갑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